저희가 전 시간에 이렇게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어서 인크루드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파일에, 화면에 다 상단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인크루드 돼야 되겠죠. 인크루드 이렇게 시키는 방법 말고, 여기 넥사크로가 설치되어 있는 그 경로를 한번 같이 찾아가 볼게요. 함색기에서 C에 프로그램 파일스, 뭐 32비트, 64비트, 저는 32비트, 프로그램 파일스에 2B 소프트에 넥사크로 N 이쪽에 보게 되면은 툴, SDK 이렇게 있거든요. SDK에 보게 되면은 21 버전이고요, 버전. 여러분들이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 넥사크로 LIB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프레임워크, JS, 컴포넌트, JS 파일들. 넥사크로는 아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동작이 되죠. 그래서 요 넥사크로 LIB에 있는 요 넥사크로 LIB라는 요 폴더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의미를 해요. 네. 프레임워크, 어떠한 코어에 관련된 그러한 기능들, 그리고 컴포넌트에 관련된 그러한 기능들, 이러한 것들이 다 JS,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러한 파일들은 사용자가 최초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켰을 때 이러한 JS 파일들은 최초에 한 번만 로드를 시켜요. 화면마다 계속 로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상단 툴스의 옵션 쪽에 가보시면요. 툴스의 옵션. 여기에 제너레이트라고 있죠. 제너레이트. 기본 디폴트로는 제너레이트 패스가 내 문서 쪽에 이렇게 제너레이트가 될 거고, 요 제너레이트가 되는 요 위치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위치로 한번 찾아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 원래의 소스 파일들이 이러한 형태의 JS 파일과 HTML 파일로 변환이 돼서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사용자가 가장 처음에 접근을 하는 페이지는 요 index.html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에디터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넥사크로 lib의 프레임워크.js 컴포넌트 js 이렇게 최초에 한번 넥사크로 프레임워크 파일들이 이렇게 최초에 한번 로드가 돼서 이 넥사크로에 있는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가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인덱스 페이지에서 들어가는 거냐? 타입 디피니션에 오브젝트 더블 클릭 여기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 요 파일들이 인덱스 페이지에서 읽어드리게 됩니다. 이 각각의 모듈들은 뭐 세부적인 기능들은 여기 펼쳐보시게 되면은 컴프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어떤 스태틱에 관련된 모듈, 버튼, 체크박스, 에디트. 저희가 화면을 구성할 때 사용했던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 이러한 컴포넌트 모듈들이 컴프라는 모듈에 들어가 있는 그리드에 관련된 기능들. 그 여기에 제이슨에 등록되어 있는 이러한 파일들이 이렇게 인덱스 페이지에서 이렇게 로드가 된다. 그러면은 공통 모듈도 이 공통함수,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이 공통함수도 방금처럼 이 인덱스 페이지에서 최초에 한번 로드를 시키게 되면은 화면마다 다 계속 인크루드 하지 않고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 아까 요 넥사크로가 설치가 되어 있었던 그 경로 SDK의 버전에 넥사크로 LIB라고 되어 있는 넥사크로 엔진, 코어, 넥사크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파일 이 파일을 카피를 해서요. 카피를 해서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 저 같은 경우에는 C 루트의 EDOSysN이라는 요 프로젝트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넥사코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요 파일에다가 공통 모듈, 공통 함수 만들어져 있는 거를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저희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게 여기 JS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JS라는 폴더에는 edu.js라는 폴더와 JSON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edu.js라는 폴더에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냥 에디터로 열어보시게 되면은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함수 그냥 만들어져 있는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폴더와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만들어져 있던 이 폴더와 이 JSON 파일은 뭐냐? 그 폴더 파일에 대한 정보. 어떠한 폴더에 어떠한 JS, 어떠한 폴더에 어떠한 JS. 이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JSON 파일로 생성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공통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폴더를 카피를 해서 어디에다가 우리 프로젝트 밑에 방금 카피를 했던 넥사크로 lib라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파일 중에 컴포넌트 이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했고요.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컴포넌트 넥사크로 lib 컴포넌트에 edu.js라는 폴더와 JSON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마 보시게 되면은 JS 파일과 JSON, JS 파일과 JSON 이러한 형태로 각각 쌍으로 움직여요. 쌍으로. 그러면은 여기 우리 프로젝트 밑에 있는 요 넥사크로 lib라고 되어 있는 요 넥사크로 프레임워크에는 기본 넥사크로에 갖고 있는 기능 프레임워크 플러스 공통 모듈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이 공통 모듈이 포함이 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파일이에요. 그래서 개발 툴에서 툴스의 옵션 쪽에 가봐서 툴스의 옵션 여기에 베이스 라이브러리 기본 디폴트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있는 요 넥사크로 lib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눌러서 어디에 있는 녀석을 참조할 거냐? C 밑에 edu.sysn이라는 우리 프로젝트 밑에 여기 넥사크로 lib 있죠? 넥사크로 기본 자바스크립트 모듈에 뭐가 추가된 거? edu.js라는 공통 모듈이 추가된 거. 걔를 참조를 할래. 걔를 기본으로 동작을 시킬래. 이렇게 베이스 라이브러리 패스를 변경을 시켜줘요. 변경을 시켜주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다시 로드가 될 거고요. 그럼 방금처럼 저 경로만 변경을 시켜줘서 끝나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 그 추가된 edu.js라는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등록을 시킬 건데요. 어디에다가 등록을 시켜요? Type Definition Object 쪽에다가 등록을 시킵니다. 어디에? 왼쪽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플러스 버튼 눌러서 컴포넌트에 여러 개가 있는데 edu.js라는 요 JSON을 선택해서 열기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이 edu.js는 어느 폴더에 어떠한 파일, 그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었죠? 네. 그 정보를 갖고 있는 JSON 파일을 열게 해주는 거예요.
해서 OK 누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요 프로젝트는 요 edu.js에 있는 이러한 모듈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 등록이 된 상태. 다시 인덱스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인덱스 페이지를 다시 한번 열어봤더니 이제 아까까지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죠. 프레임워크, 컴프 베이스, 그리드, 디바이스, 리스트 뷰. 네. 여기까지만 읽어드렸었어요. 근데 요 밑에 추가로 뭘 더 읽어드려요? edu.js 밑에 컴프, 프레임, 뭐 UT 이러한 여러 개의 JS를 추가적으로 읽어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최초에 한번 이러한 JS 파일까지도 다 로드가 될 거니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기능들을 내가 쓰고 싶어. 그럴 때는 화면에 include 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어에는 아까 그 edu.js라고 되어 있는 공통함수 모듈들은 보이지 않죠. 그 공통함수 모듈을 볼 수 있게끔 등록을 한번 시켜볼까요? 어디에다가? 타입 디피니션의 서비스에다가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타입은 JS 이름은 edu.js라고 똑같이 줄게요. 그리고 경로를 어느 경로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우리 프로젝트의 넥사크로 lib의 컴포넌트의 edu.js라는 폴더를 선택. 우리 프로젝트의 넥사크로 lib의 컴포넌트의 edu.js라는 폴더를 개발 툴에서는 edu.js라는 프리픽스 아이디로 보겠다. 오케이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추가가 돼서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확인이 가능하겠죠. 되게 여러 가지로 좀 분리가 되어 있죠. 컴프, edu 컴프, 컴포넌트의 기본적으로 같이 사용을 할 것들, 엑셀 처리를 할 때의 공통, 프레임, 메인 화면을 구성을 할 때의 공통, 그리드의 공통, 메시지 처리할 때 공통 모듈, 팝업 처리할 때 공통 모듈, 트랜잭션, 통신 처리할 때 공통 모듈, 유틸성, 밸리데이션 할 때의 공통 모듈들. 그럼 이제 우리 아까 메시지 봤었죠? 메시지. edu 메시지란 JS 파일 열어서 함수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또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저희가 사용을 했던 원래 만들었던 lib 커먼 같은 이러한 파일과 그리고 저희가 샘플로 제공을 했던 이러한 공통 모듈과 뭐가 좀 다른지 한번 볼게요. 개발 툴에서는 크게 뭐가 다른지 딱 보기가 약간 좀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보겠습니다. 여기 lib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뭐 그리드, ut를 약간 좀 수정을 한번 해봤었죠. lib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클릭을 해서 오픈 서비스 폴더, 해당 서비스 폴더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해당 경로로 찾아가거든요. 해당 경로. 저희가 아까 개발 툴에서 어디서 만든 거예요? 얘는 파일의 U의 요 네 번째, 요 스크립트 부분에서 만든 거죠. 만든 녀석은 보게 되면은 실제 파일의 확장자는 XJS라는 확장자를 가져요. 그냥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확장자가 XJS라는 확장자로 만들어지고요. 얘를 에디터로 열어보시게 되면은 실제 파일은 이렇게 XML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XML 파일로 만들어져요. 왜? 이 lib 커먼, lib 그리드 이러한 파일들도 따지고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로 제너레이트가 되는 영역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제너레이트가 되는 파일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얘도 XML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XML 파일로. 제너레이트가 될 거니까. 근데 여기 edu.js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파일들 보게 되면은 그냥 얘는 파일이 JS라는 파일이에요. 일반적인 에디터로 열어보더라도 얘는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파일 만드는 방식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는 인덱스 페이지에서 이렇게 읽어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제너레이트가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제너레이트가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얘는 일반적인 JS라는 파일로 그냥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스크립트 한번 비교해 볼까요? LIB 커먼은 내부적인 파일은 XML이죠. 함수를 만들 때 LF 언더바 얼럿 디스가 화면일 거예요. 화면에 어차피 인크루드를 시켜서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디스는 당연히 화면을 의미할 거고 LF 언더바 화면 안에 LF 언더바 얼럿이라는 함수를 생성을 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edu.js에 있는 edu.message.js 말 그대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입니다. 그 녀석은 앞에 this라는 스코프에다가 함수를 만든 게 아니라 pform이라는 변수에다가 함수를 만들었어요. 먼저 함수명을 지금은 얘는 gfn이라는 함수명을 줬네요. 프리픽스를. 마찬가지로 구분을 주는 거예요. 구분을. 라이브러리 쪽에 만들어진 함수는 lfn으로 이렇게 프레임워크 단에 만들어져 있는 이 JS는 뭐 gfn으로 이러한 형태로 구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gfn으로 시작되는 이러한 함수들을 아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gfn 얼럿이라고 함수를 만들었는데 다르게 얘는 앞에 p폼에다가 만들었어요. p폼. 이 p폼이 뭔가 봤더니 이 p폼이 넥사크로의 폼의 프로토타입. 넥사크로의 폼이 있죠. 폼 화면. 이 화면의 프로토타입 원형을 p폼이라는 변수에다 할당을 했고 그 프로토타입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추가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넥사크로 폼의 프로토타입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건들게 되면은 약간 좀 이제 상속과 비슷한 기능을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제가 간단하게 화면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테스트.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냥. 테스트 화면 하나 만들어서 폼 쪽에 만들었네요. 만들어졌네요. 버튼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버튼을 클릭을 할 때 그냥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 D라는 변수, 뭐 이렇게 변수 몇 개를 이렇게 선언해놨다. 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네. 변수 선언만 해놨어요. 얘를 브라우저에서 제가 실행 한번 해볼게요. 브라우저에 크롬에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크롬에서 개발자 도구를 띄웁니다. F12 개발자 도구를 띄울 거고 그래서 얘를 소스로 찾아가 볼게요. 소스 쪽에 가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뭘 볼 거냐? 여기 폼이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요 테스트 방금 만들었던 게 테스트예요. 거기 스크립트 중에서 여기 버튼 00를 온클릭할 때 ABCD라는 변수를 선언한 부분이 있죠. 대충 뭐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클릭을 했다. 그럼 요 위치에서 멈출 거예요. 클릭. 하게 되면 요 위치에서 멈추겠죠. 다음 가고 다음 가고 하게 되면은 요 왼쪽에 스코프가 있습니다. 스코프. 띄워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스코프가 있는데 디스는 넥사크로의 폼이에요.
넥사크로의 폼, this는. 그리고 A, B, C, D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땡땡, B는 땡땡, C와 D는 아직까지는 undefined죠. undefined. 그리고 E가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두 번째 인자, 이벤트 오브젝트를 의미하고, 요 OBJ, 얘는 넥사크로의 버튼을 의미를 하겠죠. 넥사크로의 버튼. 이 폼이라고 되어 있는 기체에 펼쳐보시게 되면은 이 폼에는 뭐 버튼도 있고, 버튼 온 클릭을 했을 때 함수도 있고, 뭐 바인딩 오브젝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 밑에 보게 되면은 이 폼에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프로토타입. 원형. 이 원형은 넥사크로의 폼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네요. 여기에 add child라는 메소드 아시죠? 폼에 자식으로 집어넣을 때 쓰는 거. add child라는 메소드. 폼을 닫을 때 쓰는 메소드, close라는 메소드. 폼에 포커스 갈 때 get 포커스라는 메소드. 이렇게 기본적으로 폼이 갖고 있는 이러한 메소드들이 보여요. 보이는데 그 밑에 모두 보여요? GFN, add date, GFN, add month, GFN alert. 이렇게 GFN 언더바로 들어가 있는 이러한 함수들이 이렇게 다 생성이 되어 있죠. 어디에, 뭐 때문에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여기 JS의 공통 모듈에 폼의 프로토타입에 이러한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으니 이렇게 추가를 했으니 화면을 만들 때 여기에 추가된 이러한 함수들을 자동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화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화면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능을 사용을 할 때는 include 필요 없이 어떻게 쓰면 돼요? 어차피 this 화면이 갖고 있는 메소드 호출하는 방법과 똑같이 GFN, alert 이러한 형태로 호출을 시키면 되겠다.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함수들은 화면에 이렇게 include가 필요 없이 화면 자체의 메소드처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러한 메소드처럼 이러한 필요한 함수들을 그냥 원하는 대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공통 모듈을 넥사크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단에다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그냥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 프레임워크단에다가 안 건들고 그냥 인클루드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도 있고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같이 쓰는 경우. 프로젝트 전체의 어떠한 공통 모듈은 이렇게 JS로 만들고 단위 업무에 사용을 할 공통 모듈은 이렇게 XJS 같은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어서 뭐 같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프레임워크에다가 넣는 이러한 기능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럼 이제 이 공통 JS 파일들을 적용을 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공통 JS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